전기차랑 충전기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죠. 그렇지만 전기차는 주유소에 안 가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. 자기 집에 컨센트에다가 연결해서 별로 속도는 느리지만 그냥 충전을 할 수도 있어요. 제일 저렴한 거는 집에서 자기 전기 쓰는 거예요. 자기 전기를 쓰는데 한전의 전기차 요금제까지 받는다 라고 하면 그 요금제는 사실은 도매 요금이거든요. 사업자한테 주는 전기 요금하고 전기차 전용 전기 요금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전기 요금을 개인한테도 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도매 전기를 내가 사서 내가 직접 내 충전기 달아서 쓴다.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기차 전용 요금이라든지 전기차 유지 비용은 쌉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용을 단다라고 하면 더욱더 싸죠.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이 개인용 충전기를 사도 사실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충전기를 7km 전기를 끌어다가 아파트에 달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. 첫 번째로는 주차면을 독점하는 거가 허용이 잘 안 돼요.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승인을 입대위에서 받는 게 어렵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도 많이 켜고 하면 전기 용량이 아파트 단지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오래된 아파트 전기 용량 7km를 달라고 했을 때 입대위가 줄 거냐. 그런데 이제 내가 단독주택에 살아요. 나만의 충전기를 내 집에 달고 싶어요. 네이버에서 또는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클리닉스가 뜹니다. 신청을 하시면 C형을 사면 한 65만 원, B형을 사면 한 55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고요. 자기 집 근처에 전파상에다 얘기해가지고 전기공사를 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뭐 전기공사업체 연결하기도 싫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한 13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저희가 공사까지 다 완료를 해줍니다. 이 개인용 충전기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요. 올해부터는 개인 비용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IoT 컨센트 또는 다른 이름으로 그 이동형 컨센트든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고 과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컨센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게 공용 충전의 개념입니다. 다른 거는 주유기랑 거의 비슷합니다. 주유기의 주유건하고 비슷한 게 여기 달려 있고 이거를 뽑아서 차에다 꽂는 액션. 주유기에서는 기름이 흐르겠지만 여기서는 전기가 이제 흘러가죠. 근데 전기의 양이 완속만 해도 7km, 급속이 되면 50km, 100km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이 중요한데 A 회사는 더 안전하고 B 회사는 덜 안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제 표준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KC 안전 확인 인증서라는 거를 국가에서 발급받게 돼 있고요. 그거를 붙인 제품만이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이제 확인을 해도 되고요. 빗물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안전해요. 빗물이 빠지는 그 홀 같은 게 있어서 다 빠지게 돼 있는데 차에다 꽂았는데 그럼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. 빗물 때문에 전류가 누설돼 가지고. 근데 이 충전기가 그거를 감지해서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충전기였어. 터진 경우가 있죠. 이제 그런 경우라도 사람이 잡고 있는 동안에 터지는 게 아니라 통신, 결제 같은 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과정이고 사람이 잡고 있는 순간에 사고 날 일은 없다. 그러니까 비 올 때도 충전이 가능한 거죠? 물론입니다. 번개 맞아도 괜찮나요? 사람이 번개에 맞으면 죽거나 다쳐야겠죠. 충전이 아닐 때 번개를 맞았다. 번개 맞을 일도 없겠지만 뭐 큰 탈은 없겠죠. 근데 충전 중에 번개를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 낙뢰보호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를 차단시켜 버리겠죠. 평상시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급전 쪽하고 차량 쪽 사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가 안 흐르죠. 근데 전기차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. 그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. 누전 차단기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누설 전류 차단도 그렇게 하고 또 차량하고 통신하는데 차량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했어요. 그래도 차단을 해버립니다.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 전기 컨센트에다가 내가 밥솥을 꽂는다든지 에어컨을 꽂는다든지 할 때는 꽂기만 하면 전기가 흐르기 시작해요. 근데 전기차 충전기 좀 달라요. 꽂기만 하면 전기가 흐르지를 않아요. 왜 그럴까?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. 꽂았을 때 바로 전기가 흘러버리게 되면 전기 양이 많기 때문에 스파크가 생길 수 있는데 꽂은 다음에도 스타트 버튼을 눌러줘요. 충전기가 신호를 줘요. 내가 충전을 줄 준비가 돼 있다. 그리고 차량도 충전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서로 간에 시그널링을 해서 전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릴레이라는 게 딱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요.
기온이나 날씨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좀 다르다거나 충전량이 다르다거나 혹시 그럴까요? 전기차 충전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차량 쪽의 배터리가 열이 너무 올라가면 배터리가 속도를 조절을 해요. 50을 주지 말고 나한테 30만 주세요. 현재 내가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라고 해서 차량에서 줄이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차량은 50을 가져가고 싶어요. 근데 충전기가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급속 충전기 안에는 파워를 AC가 들어간 거를 DC로 변환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이 과열이 돼 버렸어요. 근데 쿨링이 잘 안 돼. 그래가지고 이 파워 모듈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갔어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전류 흐르는 양을 좀 제한해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충전기도 그 전류량을 제한을 하겠죠.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늦은 속도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, 겨울이 되면은 차량의 배터리는 히팅을 해줘야 돼요. 네, 그쵸. 근데 히팅팩이 없는 차량도 있죠. 맞아요. 그러면 그런 차량은 속도가 네. 30km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히팅팩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좀 더 정상적으로 40km 가까이 충전을 하겠죠. 겨울이 되면 충전 성능이 차 자체도 떨어진다. 온도가 낮을 때는 차량의 배터리 때문에 속도가 낮아지고, 온도가 높을 때도 차량의 배터리 쿨링의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런 속도가 낮아지는 게 충전기의 원인이 있지는 않습니다. 또 충전기가 늦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고장이 나요. 파워 모듈이 뭐 적게는 3개에서 9개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50kg 기준으로요.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깨졌어. 그러면 3분의 2밖에 출력을 못 주는 충전기인 거예요. 그런 충전기들을 또 많이 보실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노후가 됐다든지 먼지나 습기 같은 게 많아가지고 쿨링이 안 될 수 있는 상태로 돼버려가지고 깨지는 경우, 그러면 3분의 2밖에 동작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차량이 그 전류를 제한하고 있는 건지 충전기가 캐프화가 안 되는 건지 현재 상태가 이상해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. 충전기 제조회사들 또는 서비스 회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면서 정상화시키는, 전국에 34개 AS 거점을 가지고 있고,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고장이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출동을 하죠. 거기에 이제 전기 설비의 문제일 수 있어요. 전압이 220V가 나와야 되는데 13V 이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 충전이 진행이 안 됩니다. 정전이 됐어요. 정전이 됐는데 너무 높은 전압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. 한 260V가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충전기가 차단기를 떨어뜨려서 차단시켜버려요. 차단기가 내려갔어요. 차단기가 내려가면 물리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AS 요원이 가서 도어를 열고 거기에 차단기를 올려주는 액션을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. 전기공사업체한테 얘기해서 수리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저희가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. 네, 무선 충전,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, 그 국가에서 생각하는 마일스톤 속에는 무선 충전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. 카이스트에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2015년에도 무선 충전 완속 충전기를 가지고 전시를 나온 걸 봤는데요. 아직 상용화 시장성이 없어서 급속 충전도 무선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, 연구 개발을 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주제지만 상업성은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혼자 쓸 수 있는 주차면이 있어야 돼요. 충전 패드가 이렇게 바닥에 딱 놓이고 차가 딱 가면은 거의 충전할 수 있는 수전 부분이 아마 붙어버릴 거예요.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뭐 먼지라든지 빗물 같은 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될 거고, 그리고 여기 충전 패드가 놓여 있는데 차가 이렇게 놓이면 안 되고 온라인도 딱 시켜야 될 거예요.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, 이거 무선 충전을 위해서 주차면을 주려면은 이거는 뭐 딜럭스 VIP 대접을 하는 거죠. 이 차를 위해서. 그래서 그런 게 상업적으로는 비용도 조금 많이 네, 들어가요. 어려움이 좀 가다니까. 있다.